당신 주변에도 분명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저 여자에게 빠져 있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말이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여자인데 남자가 완전히 넋을 잃고 헤어나오질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 친구들이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해도 그 남자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 여자를 몰라서 그런다며 화를 낸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남자를 사로잡아서 절대 놓아주지 않는 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 흔히 마성의 여자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마성의 여자라고 하면 대부분 화려한 외모를 떠올린다. 연예인처럼 빼어난 미모를 가졌을 거라고 상상한다. 혹은 몸매가 놀라울 정도로 좋을 거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남자를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여자는 외모와 무관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자를 그토록 강하게 붙잡아 두는 것일까? 오늘은 그 비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여자에게 빠지는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실용적인 연애 기술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따라해서 마성의 여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여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것이고 표면적으로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인간 심리 분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보자. 남자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는 마성의 여자,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다. 쉽게 말하면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이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 아니, 오늘 한 말과 5분 뒤에 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한다. 방금까지 환하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낸다. 잘 이야기하고 있다가 돌연 화를 버럭 내기도 한다. 주변에서 보면 솔직히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여자에게 왜 남자가 빠질까 의아할 수 있다. 불안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지 않을까 싶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여자에게 깊이 빠지는 남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는 남자는 이런 여자에게 강하게 끌린다. 그 심리의 핵심은 바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감정이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다. 내가 곁에 있어야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착각이다. 특히 남자 자신이 인생에서 좀 지쳐 있을 때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위치가 애매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시기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묘한 일이 벌어진다. 그 여자의 불안정함이 오히려 남자에게 존재의 이유를 부여한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사람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순간 남자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는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남자에게 이 감정은 마약과도 같다. 누군가가 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보면 도대체 왜 저 여자와 만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이냐고 답답해한다. 저 여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왜 안 보이는 거냐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남자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다. 그 남자의 눈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다. 조금 특이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그녀의 불안정함을 천진난만함으로 재해석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을 솔직한 성격이라고 포장한다. 갑자기 오는 것을 감수성이 예민한 거라고 이해한다. 돌연 화를 내는 것을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라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인식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부른다. 자기가 선택한 대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필요 없어지면 자기 존재 이유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그녀를 이상화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함정에 빠지는 남자가 오히려 똑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적 수준이 높고 분석력이 좋은 남자가 오히려 더 깊이 빠진다. 왜냐하면 그런 남자일수록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이다. 머리가 좋으니까 상대방의 문제점을 멋지게 포장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자기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사람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친구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더 뛰어난 논리로 반박해버린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무서운 점이다. 빠져있는 당사자가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의 곁에서 남자도 점점 지쳐간다. 그녀의 감정 기복에 맞추느라 자기 감정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남자 자신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인다. 그녀가 힘들어하면 그 남자도 힘들어진다. 그 남자가 힘들어지면 그녀는 더 불안해진다. 그녀가 더 불안해지면 남자는 더 지쳐간다.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 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친구들이 지쳐가고 직장 생활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남자는 여전히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자기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의존이다. 서로에 대한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것이다. 이런 관계를 심리학에서는 공동의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쪽이 문제가 있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돌보는 쪽은 그 역할에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문제가 있는 쪽은 돌봄을 받는다. 얼핏 보면 서로 필요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 다 성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의 문제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관계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마성의 여자가 남자를 붙잡아두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비난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그 여자도 사실은 힘든 사람이다. 일부러 남자를 사로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녀 자신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빠진 남자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다. 다만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그 사람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저런 여자를 만나냐고 다그치면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된다. 대신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계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너 요즘 좀 지쳐 보인다든가 예전에 너와 달라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다.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면 역효과가 나지만 서서히 인식을 심어주면 효과가 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혹시 당신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행복한가?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잠깐 생각해보자. 이런 패턴은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이 작동한다. 명백하게 폭력적인 남자 옆을 떠나지 못하는 여자도 있다. 누가 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화낼 때만 좀 그렇지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다고 변호한다. 이것도 같은 심리 구조다. 상대방의 문제를 합리화하고 그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것이다. 결국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성별을 비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다. 남자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는 마성의 여자, 두 번째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자다.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애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귀엽게 이거 사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 유형의 여자는 해줘서 당연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의 표현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게 아니라 저걸 원했다며 화를 내기도 한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며 받은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무언가를 해주는 일은 절대 없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일절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쪽에만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여자에게 왜 남자가 빠질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구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곁에 있을까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많은 남자들은 사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길 원한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정해주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중 하나다. 조직에서 일할 때도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오히려 편안한 사람이 있다. 뭘 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향의 남자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여자의 요구가 역설적으로 남자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이걸 사와라는 명령이 남자에게는 임무가 된다. 저기 가서 이걸 해와라는 지시가 남자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된다. 나는 이 여자를 위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인 것이다. 만약 이 여자가 사라지면 역할도 사라진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기 존재의 위치도 사라진다. 그래서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인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감정이 남자를 붙잡았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역할을 준다는 감정이 남자를 붙잡는다. 결국 둘 다 남자의 존재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핵심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집단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어야 안심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야 소속감을 느낀다. 이 본능적인 욕구를 이 두 유형의 여자가 자극하는 것이다. 다시 두 번째 유형으로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유형의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그냥 뭐든 좋아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정확히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강하게 불만을 표현한다. 남자는 그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성공하면 잠깐의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인정은 오래가지 않고 곧 새로운 요구가 따라온다. 이 과정이 마치 게임처럼 작동한다.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고 다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다. 이 사이클이 남자를 계속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한다. 달성감과 기대감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중독성을 만들어낸다. 주변에서 보면 저 여자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 남자가 저렇게 끌려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자의 친구들은 자존심도 없냐고 답답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남자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다. 그는 자기가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그녀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착각의 힘이다.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채운다. 하지만 이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존하는 가짜 자존감이다. 그 여자의 요구가 없어지면 자존감도 사라지는 허약한 구조다. 그래서 이 관계도 결국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남자는 점점 더 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진다. 다른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진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다. 멈추면 자기 역할이 사라지고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마치 달리는 러닝머신 위의 사람과 같다. 계속 달려야 하는데 달리는 목적은 잊어버린 상태다.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유형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자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모든 결정이 그녀에게 있다. 남자는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결정을 남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남자에게 이것은 편안하다. 생각할 필요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오히려 편하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독이 든 사과와 같다.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뒤에는 자율성의 상실이 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그 여자가 없으면 점심 메뉴 하나도 못 고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 관계 안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잡아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중요한 공통점을 짚어보자. 두 유형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는 자기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자도 그것이 자기의 본능적인 행동 패턴이다. 의식적으로 남자를 사로잡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겉으로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따라 해봐야 어색하기만 하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부감만 줄 수 있다. 일부러 감정 기복이 심한 척을 하면 피곤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일부러 요구를 많이 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실용적인 기술이 아니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따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다. 세 번째 유형은 앞의 두 가지와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약간의 실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약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남자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는 마성의 여자,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엄마 같은 여자다. 그냥 엄마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엄마다. 세련된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모성애의 이미지도 아니다. 정말 동네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느낌이다. 포근하고 넉넉하고 세세한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이다. 체형도 약간 풍성한 편인 경우가 많다. 패션이나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편안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여자에게 남자가 빠지는 이유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남자의 본능 깊은 곳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원초적인 감정이다.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다. 세상이 무섭고 힘들 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다. 성인이 된 남자도 힘들 때면 그 원초적인 안정감을 갈망한다. 그런데 실제 어머니에게 돌아가기에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엄마 같은 여자가 채워주는 것이다. 이런 여자의 곁에 있으면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해진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안도감이 있다. 복잡한 세상에서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다. 이 감정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애의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연인에 대한 설렘이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 같은 안정감에 대한 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형의 여자에게 빠진 남자는 정말 떠나지 않는다.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유형은 고통과 함께하는 집착이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은 편안함과 함께하는 의존이기 때문이다. 고통에 기반한 관계는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편안함에 기반한 의존은 한계를 느끼기가 어렵다. 나쁜 것이 없으니까 빠져나올 이유를 찾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관계를 문제 삼기가 어렵다. 첫 번째 유형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유형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넉넉하고 포근한 사람이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을 뿐이다. 뭐가 문제인지 겉으로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 관계에도 위험성은 있다. 남자가 완전히 어린아이로 퇴행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의지하게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야 하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남자가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더 그렇다. 지쳐있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이런 여자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 편안함에 빠져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시기에 위로와 안식을 주는 존재는 분명 소중하다. 하지만 안식이 영원한 안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쉬고 나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편안함은 독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에 약간의 실용성이 있다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앞에 두 유형은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 의도적으로 따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모성적인 따뜻함은 의식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대방을 세심하게 챙기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진짜 엄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모성적인 따뜻함과 실제 어머니는 다른 것이다. 연인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완전히 어머니가 되어버리면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사라진다. 그리고 남자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 이것도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겠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였다. 남자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자였다. 남자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여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엄마 같은 여자였다. 남자에게 원초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세 유형 모두 남자의 깊은 심리적 욕구를 자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존재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욕구와 안전한 곳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다. 그리고 세 유형 모두 남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 자신감을 잃었을 때나 인생의 방향이 불확실할 때 특히 그렇다. 이것이 마성의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실체다. 화려한 외모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남자의 심리적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왜 이런 관계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될까 하는 점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맞다, 사랑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와 의존적인 관계는 다르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서로의 장점을 키워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다.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하면서 함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존적인 관계는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무너지는 관계다. 상대방의 존재에 자기 가치를 완전히 의탁하고 있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소모시킨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유형의 관계가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 물론 세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가 다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관계의 양상은 천차만별이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 다만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자기 자신이 떠올랐다면 더더욱 의미가 있다.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인식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우선은 이런 심리가 있구나 하고 알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알미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런 관계에 빠져들고 있을 때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혹시라도 소중한 사람이 그런 관계에 빠져 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주제를 바라보겠다. 마성의 여자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표현은 마치 여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마법 같은 힘으로 남자를 사로잡는다는 뉘앙스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다. 남자를 사로잡는 것은 여자의 능력이 아니다. 남자 자신의 심리적 욕구가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자는 그저 남자의 심리적 빈틈과 맞아떨어지는 특성을 가졌을 뿐이다. 의도적으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심리가 맞물린 것이다. 그래서 마성의 여자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리적 의존을 만들어내는 관계 패턴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길고 딱딱하니까 마성의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이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특정한 여자를 탓하거나 특정한 남자를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대신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표면적인 증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새 유형에 해당하는 여자들도 결국은 자기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는 그 자체로 고통받고 있다. 매일 감정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여자도 사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일 수 있다. 물질적인 것으로 감정적 결핍을 대체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다. 엄마 같은 여자도 돌봐주는 역할에서만 자기 가치를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세 유형의 여자 모두 나름의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남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만나서 서로를 붙잡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 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 이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진리다. 다시 세 유형을 떠올려 보자. 첫 번째 유형에 빠지는 남자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돌봐줌으로써 가치를 느끼려 한다.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돌봐줘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확신이다. 이것이 자존감의 근본이다. 두 번째 유형에 빠지는 남자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렵거나 어려워서 남이 정해주길 바란다.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는 믿음이다. 틀려도 된다는 용기다. 완벽한 결정이 아니어도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경험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남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유형에 빠지는 남자는 안전한 공간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피할 곳을 찾고 있다.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다.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내적인 확신이다.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방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마성의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마성의 여자의 실체는 꿈꾸던 것과 다르다.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 역학이 만들어내는 의존적 관계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결코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방향이 달라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말이다.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단 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곁에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이다. 남자를 붙잡아 두는 마성의 힘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게 만드는 진짜 매력이다. 그리고 이런 매력은 자기 자신이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것이 마성의 여자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매력이다. 오늘 이야기한 세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유형이 있었다. 이 유형은 남자에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여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둘째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유형이 있었다. 이 유형은 남자에게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여 떠나지 못하게 한다. 셋째로 엄마 같은 유형이 있었다. 이 유형은 남자에게 원초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의존하게 만든다. 세 유형 모두 외모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남자를 사로잡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심리적인 역학이다. 그리고 세 유형 모두 남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할 때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절대 안 빠진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알미 곧 방어의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자. 비난이 아니라 이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항상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자. 취약한 때일수록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구원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남자의 심리와 관계의 역학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갖고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자. 진짜 매력은 사로잡는 힘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힘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다. 오늘 이야기한 세 유형은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현실의 사람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유형으로 나뉘지 않는다. 여러 특성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주변 사람을 이 유형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는 말자. 대신 이런 심리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깊어지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관계가 쌓이면 더 풍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